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향한 관심사 중 하나는 정부가 약속한 이른바 통큰 지원의 내용인데요. 오늘 정부가 구체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의 재정 지원과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에 4대 인센티브를 내놨습니다. 재정 지원의 경우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재정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재정 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가 부여됩니다. 또 2027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가 우선 고려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고용보조금 지원과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정부 지원에 대해 광주 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하나의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기존 광주 전남의 예산과 5조 원의 정부 지원을 합하면 연간 예산 25조 원인 전국 세 번째 재정 규모의 광주 전남 특별시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7.7조, 전남이 11.7조, 그리고 오늘 발표된 것은 정부 지원이 최대 5조 규모를 합치는 것이 서울, 경기에 이은 세 번째 재정 규모입니다. 역시 환영 입장을 밝힌 전라남도는 재정 자립도가 낮고 소멸 위험 지역이 많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균형 발전기금 설치를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지방정부의 확실한 인센티브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자율성,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광주시와 전라남도. 이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일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 협의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앞으로 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협의회 구성과 함께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다음 주부터 주민 설명회를 열어 시도민 소통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12.19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 등이 공항 활주로에 있다는 사실을 국토부가 항공사와 조종사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조종사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참사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류와 부딪힌 뒤 비상 착륙했다가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면서 179명이 변을 당한 제주항공 참사. 그런데 조종사들은 둔덕과 방위각 시설이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활주로에 장애물이 있다면 항공사와 조종사들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단 한 번도 알린 적이 없습니다. 장애물 시설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공장애물관리 세부지침 제25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와 설치물에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명확히 포함돼 있습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도 로컬라이저를 장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공항 장애물 제한 표면 구역도에는 방위각 시설이 전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조종사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동체 착륙하는 비상 상황에서도 끝까지 꼬리에 달린 방향타를 조종하며 활주로를 따라 둔덕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하게 센터를 유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가장 안전해야 되는 활주로를 믿었다는 거죠. 활주로 끝에 둔덕이 있었어요. 그 흑담인 줄 알았어요, 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몰랐죠. 둔덕이 콘크리트 장애물이란 걸 조종사가 알았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객기가 착륙하고 3초 뒤 왼쪽 잔디밭 쪽으로 2도만 방향을 틀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른쪽 날개 끝부분만 둔덕에 충돌할 뿐 승객이 탄 본체는 충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기가 미끄러져 간 거리가 1157m, 17초나 걸렸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인지가 된 상태였다면은 잠깐 틀 수 있었던 그 여유조차도 저는 뺏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장애물이란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면, 그래서 조종사가 이도만 방향을 틀었다면 끔찍한 참사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지역대학과 손잡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사고 학점 인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 강의를 미리 듣고 학점까지 받는 건데요. 학생들의 진로 준비는 물론 전공 역량을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한 대학의 실습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섬세한 손길로 정성스레 음식을 조리합니다. 생선찜을 만들고 있는데 실무 능력을 갖춘 교수의 조언과 도움으로 이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완성됩니다. 옆에서 뭐가 빠져나오면 불을 끄고 다시 꺼내서 다시 한번 동해주고 다시 한번 끓이세요. 또 다른 강의실에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협동 로봇을 조작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업하려면 매뉴얼에 따른 정확한 코딩과 조작 등 꼼꼼한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미래 사회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배워보면 약간 재미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이들은 모두 광주 직업계 고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 광주교육청과 지역 7개 대학이 운영하는 상호 학점 인정 강좌에 참여하고 있는데 로봇 협동 실무와 자동차 튜닝, 양식 조리 등 13개 분야에 127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다 받을 경우 2학점을 따게 되고 1년 동안 최대 2과목 4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재미도 있고 갖고 싶은 직업도 미리 체험해보고 학점도 먼저 딸 수 있어서 참가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취업하고 대학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대학교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학점을 못 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학점을 미리 따서. 지역대학 역시 대학 홍보와 신입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서 앞으로도 관련 강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상호 학점 교류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실질적으로 교육 환경을 접하고 그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또 지역 정정 인력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학 강의도 미리 듣고 학점도 따고 광주 교육의 혁신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에 대한 탐색기회도 넓히고 전공 역량도 키우는 쏠쏠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이 올해부터 청년 융합 예술인들을 선정해 창작과 전시를 지원합니다. 전국 공모로 선정된 작가들이 첫 번째 전시를 열었는데요.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예술의 지평을 넓혀가는 청년들의 실험실이 전시장에 펼쳐졌습니다. 박소인 기자입니다. 해바라기 씨로 만든 미생물 배양체가 작가의 퍼포먼스를 통해 발효되고 동시에 이 과정이 디지털로 시각화됩니다. 어떤 가상의 어떤 존재가 이제 잘 자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담는 의식. 이 두 개의 중첩된 과정은 인간과 비인간,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쇼폼 미디어 무한 스크롤은 종종 도파민 중독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작가는 쇼폼과 인간 사이에 틈새를 뜻하는 불교 용어 바르도를 끼워 넣습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스크롤의 물리적 압박은 가상과 실존의 경계를 각성시킵니다. 사람들이 적어도 내 신체의 실존, 신체가 실제한다는 것은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관람객이 입력한 텍스트와 얼굴 표정에서 감정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0과 1로 직도된 관람객의 감정은 다시 점과 선, 미연으로 시각화됩니다. 인공지능이 감정을 완벽하게 데이터화했는지는 관람객도 작가도 알지 못합니다. 제 작업에는 완성이 없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오셔서 사실 완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데이터도 제가 제 데이터만 넣을 수 없고 관객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이제 계속해서 작품은 변화를 할 겁니다. 이번 전시는 학습해야 이해할 수 있다는 현대 미술의 도식을 거부합니다. 보기 좋게 완성돼 있지도 않고 의도치 않은 결과가 튀어나오는 실험실로 관람객을 초대합니다.
다른 전시장과는 다르게 이거 좀 공사가 덜 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게 진행 중이고 또 만들어 나가는 전시라는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은 매년 새로운 실험에 도전하는 청년 예술인들을 발굴해 그들의 실패와 확장의 과정을 시민들과 나눌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남 장성과 강진에 5조 5천억 원 규모의 민간 주도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베네포스 등 관계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에 따라 장성에는 2조 원 규모의 200메가와트 시설이, 강진에는 3조 원 규모의 300메가와트 시설이 각각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양지역에는 정부 국가기관망 사업의 일환으로 해남에서 이어지는 345kV급 초고압 송전선로 조기 완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살해한 6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13일 장성의 선산에서 83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63살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는 게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광주 도심을 운전하다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50대 남성 운전자가 뒤늦게 구속됐습니다. 54살 안모 씨는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4%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가 광주 서구 쌍촌동 등지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내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도주와 재범 우려를 감안해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